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소영입니다. 사실 이게 3주 정도 전에 첫눈이 왔을 때 찍었던 것 같은데 연말이라서 바빴고 조금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제서야 올립니다. 최근 한두 달 제가 소장했던 작품들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목소리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연말에도 인사를 드리지 못했고 새해 초에도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제 목소리를 중간중간에 넣어봤습니다. 오늘은 근황 전달과 최근에 컬렉팅한 작품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천천히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이슈라서 할로윈 때 이슈인데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슈팅 게임에 그랬는데 뭔가 바쁘실까봐 그랬나? 그렇지. 파나도 파나 나름이어가지고. 꼭 그런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건 우린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페레스 프로젝트만 해요, 선생님? 아니, 어디를 많이 해요? 그냥 무조건 아, 페레스가 그냥 여기를 잘 쓰는 거죠. 막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다산, 뭐 어디는 원래 다산에서 네.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아, 이게 좌우로 조금 움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셀카를 찍은 게 오랜만인데 제가 그 유튜브 말고 외부에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생각보다 너무 키가 작고 안 통통하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통통해 보여요 이랬더니 제가 얼굴을 너무 이렇게 찍어가지고 되게 제가 좀 이렇게 서양인 같이 키도 크고 그런 줄 알았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막 이러는데 항상 비슷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집에서 온라인 강의도 많이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요즘에 집에 그림이 좀 많아져서 바꿔서 걸어서 좀 소개하려고 영상을 켰는데 갑자기 누워있다가 영상을 켜가지고 좀 초췌한데 자연스럽게 이것이 컬렉터의 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 하나, 둘, 셋, 넷 작품 소개해야겠어요. 오늘은 그렇게 한번 영상을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편집도 그냥 제가 하고 핸드폰으로 보통 택시에서 많이 하고 일주일에 한 개만 올려야지 좀 제가 하는 일에 크게 부담 없이 하려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덧 구독자가 15,000명 정도를 향해 가고 있다 보니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바쁘면 못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저도 온라인 강의를 집에서 좀 하고 있다가 힘들다 하고 누웠다가 얼른 일어났는데 문득 집에 좀 새롭게 온 작품들이 있어서 영상을 켰어요. 자, 이 작품은 제가 설치하는 것을 영상으로 좀 찍어놨어요. 근데 작가가 외모는 되게 상남자처럼. 근데 작품은 근데 진짜 가격 엄마가 안 만져준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자꾸 만지래? 예쁘다. 액자가 이게 아주 좋은 액자는 아니에요. 중간중간 이렇게 벤트가 있는 거는 작가가 그런 나무를 썼어요. 근데 이거를 유리를 제가 지금 안 하는데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이게 나무인데 막 나중에 나무가 이렇게 막 울거나 이런 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요? 뭔가 그런 걸 보는 작가들이 고민하잖아. 그것도 일종의 자연스러운 이 작가는 약간 이 나무 자체를 해도 나중에 하시다가 아크릴을 좀 하시면 아크릴? 아 그렇게 비싼 거 아니고 예쁘다. 아니 미나쌤이
받은 리스트에 그 무슨 이렇게 식물? 그것도 이쁘던데. 식물 시리즈. 응, 무슨 식물 시리즈가 있었어. 아, 여기에 못을 거는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지지대가 예쁜데? 응. 조금 더 저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네네. 작품이라고 생각하겠는데. 근데 예쁘다 되게. 남편이 예쁘대요 너무. 얘가 밤에 조명을 받으면 더 예뻐요. 진짜요? 한국에 소개된 적은 많이 없는데 제가 이번에 키아프 때 이 작품을 보자마자 좀 너무 이렇게 낭만주의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독일 낭만주의를 되게 좋아하고 독일 낭만주의 작가 중에 프리드리히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뭐 그 과거의 화가와 화풍이 뭐 비슷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자연이 주는 심오함과 숭고함을 이 작가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나무거든요. 근데 나무에 반짝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어떠한 빛들도 있고 되게 오묘하죠. 오로라가 있는 숲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무의 결을 살려서 이걸 그대로 풍경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초현실주의적이기도 하고 되게 매직 리얼리즘 생각도 많이 났어요. 근데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은 동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동물들도 되게 좀 상상의 동물처럼 그 실제 자연에 없는 동물들을 많이 그리는 것 같아서 이 작가의 작품이 한국에 전시가 되면 좀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좀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대칭을 하고 있죠. 리플렉션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숲이 비친 풍경인지 또 헷갈리고 하늘에 있는 저런 좀 점점 깊이감 있이 색감이 변하고 있는 저런 부분은 약간 블랙홀로 빠져드는 그런 느낌도 좀 나서 저희 집에 걸었는데 저희 집이 사실 벽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작품이 100cm가 넘어요. 근데도 저희 집에 있으니까 좀 작아 보이는데 지금 아이고 확대해버렸네. 지금 저희 집 벽이 이렇게 여러 작품이 걸려 있어서 이 작품들이 크기가 작은 게 아니라 사실 전부 다 지금 요것도 1m가 넘고 얘도 지금 1m가 넘는데 어울릴까 싶었는데 의외로 또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었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작품은 맨디 엘사에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상당히 다문화적인 요소가 가득한 작가여서 캘리그라피라던가 콜라주라던가 팝아트 같은 요소인 그런 실크 스크린이라던가 이런 좀 다양한 회화적 요소들을 한데 섞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년에 키아프 때 키아프가 열리지 않아서 이제 리마무핀 갤러리에서 본 작품이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징그러울 수도 있죠. 남성의 성기가 이렇게 보이죠. 많은 분들이 오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작가가 인체의 한 요소를 작품 안에 담으면서 또 다양한 인종들을 작품 안에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세계의 언어를 표현하기도 해서 정체성이 상당히 혼종된 작가인데 그것 자체가 이 작가의 매력인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여기 올라가서 찍어야겠네. 마뉴엘 솔라노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마뉴엘 솔라노는 제가 사실 3, 4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마이애미에 갔는데 이 작가가 도대체 이 그림이 뭐지? 왜 마이클 잭슨을 이렇게 그렸지? 근데 마이클 잭슨을 그린 게 상당히 아이가 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했더니 이제 이 작가가 그 에이즈 합병증으로 인해 시각 장애를 앓고 있다,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 후로 한 3년 정도 여러 기사나 이 전시를 통해 작가를 만났는데 제가 작가 유튜브를 보고 사실 되게 작가의 삶에 감동을 받았어요. 작가가 시각을 완전히 잃었는데 지팡이를 들고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본인의 성을 바꿔감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은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나? 이 작가가 이제 연애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랑도 저도 응원을 하게 되고 좀 걱정도 되기도 했고, 시력이 이제 다 잃었다고 하니까. 근데 시력을 잃었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튜브에 보면 작가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없던 작가는 아니고요, 중도 실명을 한 건데요, 에이즈 합병증으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기억 속에 있는 대상을 이렇게 루프, 밧줄로 이렇게 시침핀을 찍어가면서 형을 잡고 그 안에 이렇게 색을 칠해요. 그래서 조수의 도움을 좀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안에 시침핀들이 막 여러 번 반복돼서 꽂혔다 빠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누구냐면, 작가는 자기의 친구나 아니면 주변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을 그리는데 미셸 오바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미셸 오바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미셸 오바마의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뉴엘 솔라노라는 작가는 한 3년 정도 제가 지켜보다가 작가의 작품이 너무 좀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초상화인데 상당히 오묘하고 새롭고 독특한데, 그녀의 삶 자체도 제가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컬렉팅을 하게 되었어요. 작가는 액자도 다 이렇게 자기가 색을 정해서 만드는데, 과거에는 이런 색들이 다 작가에게 보이는 색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상상의 색이 돼버렸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에 의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할 작가는 독일 작가고 코니마이어라는 여성 작가인데요. 제가 이 작가의 나이를 검색하다가 못 찾았어요. 그런 게 좀 비밀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작가가 사실 이 작품 말고도 상당히 큰 작품이 많은데 상당히 표현주의적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 그림이, 이 작가의 특징이 입술이 되게 빨갛고 크고 사람들이 이렇게 스카프를 다 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여자 같고, 그리고 이 인물들이 숲속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훔치고 아니면 좀 이동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큰 회화에서는. 그래서 큰 회화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전개가 되는 작품들이고, 작은 회화에서는 하나의 인물만 이렇게 중심이 되는데, 저는 이 코니마이어의 작품 속 인물들이 좀 산에 사는 나쁜 요정 같다고 해야 되나? 누군가의 눈에는 악한 도적인데 누군가의 눈에는 또 착한 사람을 도와줄 것 같은, 자꾸 이 작가가 그리는 이 인물들이 어떤 이렇게 꿀단지? 도자기? 이런 거에 뭘 넣어갖고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업을 하는 산속 요정들 같기도 하고, 반대로 무엇인가를 훔쳐가는 산속 요정들 같아서 좀 설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 같아서 좀 재미있게 전시를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같이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러 작가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이 위에는 또 한국의 권세진 작가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전시회에 가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먹지를 대고 이제 스케치를 했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색칠을 한 건데, 여기 보면 약간 마치 이렇게 도배지가 나뉘듯이 작품이 나뉘어져 있는 게, 이게 먹지의 크기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당시에 갤러리 2에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 작품을 이 작가를 잘 모르는데 전시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인스타에 뭐라고 썼냐면, 저희 대학교 다닐 때 2000년대 초반에 대학교 가기 너무 싫어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오후 4시경에 2호선 전철 타고 멍하니 한강만 바라보던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집에도 가기 싫다, 어디에도 가기 싫은 오후 4시에 한강을 표현한 것 같아서 묘하게 너무 쓸쓸하고 좀 와닿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작품이 저희 집이 또 강이 잘 보이는 곳이다 보니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 소개했던 리디아 오쿠무라 작품도 있고, 그리고 한 작품 더 하려고 했는데
리디아 오쿠무라 작품도 이렇게 좀 위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한국의 작가인데 이제 제가 이 작가 작품이 좀 여러 점이 있는데 정이지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예전에 방송국에서 오셔서 비트에 나오는 정우성 아니냐고,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이랬는데 이게 담배를 피는 것인지 빨대를 물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작가는 참 젊은 작가인데 이상하게 90년대 감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모서리에 걸어놨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이 좀 여러 점 있어요. 첫 번째 전시 때부터 제가 한국 작가님 중에서는 좀 그래도 꾸준히 소장하고 있는 작가여서 뭔가 눈빛이라던가 인간의 표정 이런 것들이 참 무미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좀 슴슴한 느낌? 그래서 제가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목소리가 없어서, 자, 이 작품은 이은세 작품입니다. 150호 사이즈여가지고 제가 어디에 걸까 하다가 저희 리아트에 걸었는데요. 사실 이 작품을 제가 몇 년 전에 전시에서 봤었는데 당연히 팔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은세 작가의 대표 작품이고 밤의 괴물들이라는 전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이은세라는 작가가 한국에 좀 영 아티스트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대구 아트 페어에 강의를 갔었는데 이 작품이 아직 안 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인연이다 생각을 해서 이게 아직까지 안 팔린 게 참 신기하네 했는데 아마도 사이즈가 상당히 커서 팔리지 않았던 건 아닐까. 작품은 상당히 좋은데 작품이 왜 좋으냐 라고 물으면 사실 회화에 이렇게 조금 젊은 여성들이 술 먹고 취해서 막 화나 있고, 이 단어가 좀 그런가요? 막 우리는 누구나 술 먹고 조금 꽐라가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이 단어가 조금 너무 셌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날들을 너무 솔직하게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고, 저는 이은세 작가의 좀 작은 크기의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게 되었습니다. 맞는 소리를 넣으면 이 작품은 영국의 올리버 비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부조 스타일로 안에 악보가 들어있습니다. 올리버 비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 때는 많이 소개를 하긴 했는데 작가가 워낙 뮤지엄전이나 그런 큰 전시들을 통해 음악과 미술의 어떤 연관성 또는 소리를 시각화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가을 올리버 비어의 작업실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작업실을 갔을 때 올리버 비어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상당히 감동 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악기를 본인이 어렸을 때 사용했던 악기를 작품에 화석화하기도 하고, 또 모든 물건은 저마다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항아리라던가 그릇이라던가 이런 골동품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악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악기로 활용하는 퍼포먼스, 설치 이런 작업들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올해 올리버 비어 전시가 한국에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타데우스 로파 갤러리에서. 그래서 그때 올리버 비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시를 보시면서 좀 작가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혓바닥 같지 않아요? 밑에 뭘 깔아야 되나? 저희가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거예요? 전시할 때도 그랬나? 살짝 뭘 개긴 겠어요.
여기 안에 누가 봐도 만지고 싶잖아. 손 넣고 트레비 분에서 진짜 특이하다. 고맙습니다. 네. 주차권 드려야 되죠? I never really saw you coming until you turned me around.